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남자 정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톳사이드 베이직 점프, 로딩 앤 엣지 체인지 이후 단계인 어프로치 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톳사이드 베이직 점프를 연습하면서 힐사이드 베이직 점프보다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어프로치 과정 때문일 겁니다. 힐사이드 어프로치보다 기울기의 방향도 어색하고 토 엣지 자체도 어색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핸들킵, 시선, 엣지, 진행 방향 등 가뜩이나 신경 쓸 게 많은데 웨이크로 끌려가기 바쁘게 되죠. 또한 잘 타시는 분들을 보면 각자마다 톳사이드 어프로치에서 유독 다양한 자세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세와 모습이 왜 나오게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흉내만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세는 비슷한데 난 항상 트위크를 넘지 못한다거나 팝업 후 밸런스가 무너진다거나 어프로치 속도가 들쑥날쑥하다거나 팝업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왜 발생하게 되는지, 어떻게 어프로치를 연습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로딩 앤 엣지 체인지 편에서 로딩 앤 엣지 체인지는 기울기가 웨이크를 향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신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엣지 체인지가 이루어졌다면 발가락 쪽에 체중이 실리면서 배가 끌어주는 로프의 텐션과 함께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넘어질 것 같은 기울기가 어색해서 또는 무서워서 톳사이드 어프로치를 더욱 어려워하시게 됩니다. 그럼 어색하고 무서운 톳사이드 어프로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핸들킵입니다. 로딩 앤 엣지 체인지 편에서도 강조해드렸듯이 핸들은 너무 가슴으로 또는 너무 아래로 인위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닌 내 코어 라인 주변에 위치한 상태를 유지하신 채로 어프로치 과정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어프로치 진입 시 핸들킵의 방법은 힐사이드 어프로치에서 양쪽 팔꿈치를 몸에 붙여주는 느낌이었다면 톳사이드 어프로치에서는 내 몸을 가로지르는 팔, 레귤러 기준 오른팔의 팔꿈치를 몸쪽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핸들킵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핸들킵의 포지션이 코어 라인에 위치해 있고 오른팔이 몸쪽에 붙여진 상태가 유지되어야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기울기와 텐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팔이 중요하다고 해서 왼팔은 그냥 핸들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른팔에 텐션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왼손도 텐션감을 가지고 가셔야 하고 굳이 텐션의 비율을 설명하자면 왼팔 4, 오른팔 6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타시는 분들이 왼팔의 텐션만 가지고도 베이직이나 기술을 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어프로치 방식에서도 앞발과 뒷발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발로 체중을 이동해주는 방식에서는 로딩 앤 엣지 체인지에서 체중을 앞발 쪽으로 이동해주신 상태에서 엣지 체인지 해주시고 앞쪽 골반을 진행 방향으로 넣어주면서 웨이크를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웨이크를 향해서 기울기가 들어가면서 어프로치가 시작된다면 뒷발에 체중을 유지하는 방식에서는 로딩 앤 엣지 체인지에서 체중을 뒷발에 유지한 채로 오른쪽 어깨 쪽으로 기울기가 들어가면서 텐션을 받아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즉 로프와 일직선상에서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가 기대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영상으로 비교해드리면 영상에서도 확실히 어프로치 진입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확인되죠. 따라서 체중 이동과 기울기의 차이로 인해서 어프로치 자세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해되셨다면 또 다른 어프로치 자세에서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어프로치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엣지입니다. 어프로치에서 내가 엣지를 얼만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베이직 점프와 이후의 기술을 시도할 때도 훨씬 안정적으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엣지? 기울기만 주면 엣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기울기와 엣지는 서로 비례적으로 작용합니다. 강한 엣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기울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울기로 인해 엣지가 강해진다가 아니라 엣지를 많이 또는 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기울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주세요. 톳사이드 엣지에 체중을 얼만큼 실어주었느냐가 엣지의 강도, 엣지를 얼만큼 사용했는가와 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아마도 모든 분들이 어프로치에서 너무 느린데? 트위크를 못 넘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었는데 실제로는 너무 잘 뛰어져서 놀랐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단순히 기울기만 사용해서 가속만 붙인 상태로 베이직 점프를 뛴 게 아니라 톳사이드 쪽 엣지에 체중이 확실히 실리면서 내가 컨트롤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가속감과 팝업 시 웨이크가 올려주는 구간에서 정확한 힘을 전달받았다는 의미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어프로치에서 엣지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엣지에 체중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상체만 사용하면서 하체는 힘이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체 쪽에, 즉 보드 쪽에 체중이 이동되고 실려 있는지도 체크해 주세요. 그렇다면 일정한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엣지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울기와 가속감을 위해서 우리가 어프로치에서 연습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다운 동작입니다. 어프로치 구간에서 내가 엣지를 얼만큼 사용하느냐는 다운 동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 등 피지컬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적은 다운 동작으로 충분히 엣지에 체중을 실어줄 수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은 엣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다운 동작을 실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사이드 어프로치에서 많은 분들이 각자만의 스타일로 다운 동작을 통해 엣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베이직 점프는 슬라롬부터 모든 구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됐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듯이 일정한 텐션을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연습하면서 투웨이크 점프를 위해서 나한테 맞는 적당한 엣지의 강도와 그 강도를 만들기 위한 자세를 연습해둬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둬야 이후에 어떤 기술을 연습하시더라도 베이직을 기준으로 더 강한 엣지, 더 강한 기울기를 사용할지, 조금은 완만한 기울기와 엣지를 사용할지 변화를 주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로딩 앤 엣지 체인지에서 체중을 이동한 방식에 따라서 기울기와 어프로치의 진입 자세가 달라지고, 그 상태에서 텐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핸들킵 해주시고, 단순히 기울기를 통한 가속이 아닌 정확하게 톳사이드 엣지에 체중을 실어줄 수 있도록 나에게 맞는 다운 동작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의 엣지와 어프로치를 습득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어프로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수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프로치 시 핸들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프로치에서 엣지가 풀리거나 상체가 배를 향해 열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상체가 선행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체가 점점 앞으로 선행하게 되면서 스톱 타임이 맞지 않게 되고 미사일처럼 앞으로 날아가는 모습의 베이직 점프가 됩니다. 어프로치 시 진입 방향이 잡힌 상태를 유지한 채로 엣지에 체중이 점점 실릴 수 있도록 상체는 고정시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자, 여기까지 톳사이드 베이직 점프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양한 자세와 방식으로 톳사이드 어프로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방식과 자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유도 모르고 자세만 따라하는 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럼 저는 톳사이드 베이직 점프 마지막 편인 팝업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